트럼프의 간접 지원 아래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5.101 부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끝낼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에서 휴전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 이후에도 위태로웠던 상황이 있었죠. 10일 전쟁에서 두 나라 모두가 자국이 승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휴전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매일 수시로 울렸던 공습 경보는 멈춘 상태. 그런데 뭔가 찝찝함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란이 말이죠. 핵 개발을 계속 멈추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이란의 의회에서는요,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까지 탈퇴하겠다. 이 핵을 계속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핵에 집착할까? 그건 북한과 마찬가지죠. 이제 이란에게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요, 아직 덜 두드러 맞았다 정도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공습으로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실 때 확실하게 부셔야지 다시가 없는데 말이죠. 이번에 지하 100m 포르도 핵시설은 폭격으로 제대로 뚫지 못했다라는 게 결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의 미사일은 결국 그 늦추는 정도만 뭐 효과를 봤을 뿐 결국은 이 내부 침투,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공격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떠오르는 특수작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보면요. 지금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해가지고요. 주요 시설에 대해서 정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파한, 나탄즈, 그리고 포르도. 핵심 지역에 JDM과 벙커 버스터 폭탄이 투하됐고요. 일시적으로는 농축 활동이 중단되는 듯한 조짐이 있었죠. 그런데 위성사진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이 포르도 핵시설이 완벽히 무너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이 방사능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핵시설 일부만 손상되었을 뿐 이란의 핵개발을 완벽히 무력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결론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산 아래에 100m 이상 깊이에 위치한 포르도 시설은 공습의 실질적 타격에서 제외됐다라는 평이고요. 이란은 여전히 농축 우라늄 생산을 지속 중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낄 때 제대로 제껴야지 다음이 없는데 어설프게 두드려 맞으면요 도끼만 품게 되죠. 지금 이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습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 앞에서 새로운 해법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죠. 소위 5.101 부대라 불리는 공수 침투 특공대의 실전 투입입니다. 만지작 한다라는 것이죠. 왜 미국의 정밀 공습이 이란의 핵시설 제거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어떻게 기존 공습의 한계를 보완해가지고 결정적 타격의 열쇠로 떠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간접 지원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내부의 전략 판단을 분석하겠습니다. 공습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특수작전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면 이 작은 나라에서 가장 대표되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냐? 모사드 있고요. 정보력 캡 왕짱 모사드가 있고 또 아이언돔도 있고 조용히 강자가 있습니다. 5.101 부대다라는 건데요. 이 5.101 부대는 그
이스라엘 특유의 일단은 결사항전의 응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온다라는 생각 없습니다. 작전을 수행하고 나라를 위해 죽겠다라고 뭉친 애국 전사들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과거부터요 핵심 표적 제거를 위해서 이 특수부대를 투입해 왔습니다. 샬다그, 샤렛 마트칼, 이름이 조금 힘든데요. 이렇게 알려진 최정예 부대는 레바논, 시리아, 수단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고강도 비밀 작전을 수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에 말이죠. 시리아 마사야프 이란 무기 공장을 기습 파괴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폭격이 아닌 무인기 정찰, 전자전 교련, 그리고 헬기 침투와 야간 철수로 구성된 복합 작전이었는데 말이죠. 3시간 만에 호사닥 끝내고 폭발시켰습니다. 이 5101 부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통 방식과는 완벽히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007,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들 한 10명 있으면 이게 타노스급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작전 개시 전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요. 이 목표에 대해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사전 정찰도 하고 표적도 식별하고 사이버 교란과 위성 감시를 병행하면서 뭐 야간에는 투시 장비라든지 뭐 레이저 표적 뭐 이런 걸 잡아서 한 발에 타격하는 것에 온 집중을 다 한다라는 거죠. 2번은 없다. 그 순간의 결정, 그 순간의 답을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보와 많은 시뮬레이션으로 이 성공을 높인다라는 거죠. 이번의 목표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수색해서 핵심 인프라 또는 임무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 작전에서 보면요. 사전에 이란군 복장을 확보해가지고 지역어도 그 지역의 지역어도 습득을 하고 심지어 지하 수로를 통해서 침투한 사례까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의 제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이 5101 부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냐? 포르도 핵시설입니다. 산 아래 100m 아래 위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방공망과 다층 벙커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안반시설 아래 다시 콘크리트로 쌓여 있는 이 포르도 핵시설이 사실 벙커버스터를 투하해가지고 타격은 입혔으나 완벽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미국의 이 벙커버스터는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요. 포르도 핵시설의 입구와 출구를 빵빵 한 방 터뜨리고 그리고 중간에 빵빵 2방을 터뜨려서 주변 지역을 지진을 나게 만들어서 완전 폭삭 주저앉게 만들었죠. 그래서 핵시설이 완벽히 파괴됐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내부에 이렇게 안반과 콘크리트 층이 좀 어느 정도 버텨줬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늦췄을 뿐 그 시설에 대한 완벽 파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벙커버스터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지만 이 포르도 핵시설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확인 사살로 이 5101 부대를 투입시키는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벙커버스터조차도 완벽한 관통을 보장하기 어려운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포르도 핵시설은 정밀한 인간 작전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접근을 하겠다라는 플랜을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조차 어려운 이 핵심 구역에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폭약을 직접 설치하고 그 내부에 뭐 과학자라든지 숨어져 있는 사람들을 표적 생포하거나 제거하는 것. 이처럼 고위험 작전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병력 규모가 아니죠. 진짜 정밀히 계획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외부에서도 뭐 전자전 지원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위장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미 그 시설에 이 신세계처럼 뿌락지가 이미 들어가서 수년 동안 함께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 노선 확보까지
일단 살아서 돌아올 생각 없이 투입되는 부대긴 하지만 철수 노선 확보까지 굉장히 복합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5101 부대가 수행한 실전 사례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그 공장, 무기공장 파괴죠. 2024년 9월입니다. 시리아 마사야프 지역에 있는 공장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정부기관은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지하 미사일 제조 시설을 2개월 전부터 추적했다라고 합니다. 목표로 삼은 핵심 인물이 시설을 방문하는 시점을 기다려왔다가 작전 당일에 120명의 정예 요원이 헬기에서 야간에 침투를 해가지고요. 뭐 이런 거 우리 야간 투시경 같은 거 쫙 타고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야간 침투해서 3시간 만에 내부의 핵심 시설 폭탄 설치하고 나와서 빵 다 터뜨렸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들, 중요 인력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무사히 철수해서 복귀를 한 사건입니다. 이 5101 부대가 투입되는 건요, 단순하게 공습,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폭탄 터뜨려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공습으로 달성 불가능한 지하시설 내부 제거라든지 뭐 이런 진짜 사람이 들어가서 조져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작전으로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일단 성공률은 100%에 가깝다라고 보시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미 이 포르도 핵시설에 대해서 이 완전 제거가 안 된 상황을 두고 5101 부대 투입 시나리오가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위성, 사이버전을 총동원한 사전 정찰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도요, 실전 투입을 위한 작전 모의가 수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맞다 안 맞다 확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이제 폭스뉴스에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냐면요. 트럼프가 이제 벙커버스터 이 스텔스기 출동시키는 것을 한 하루 정도 고민을 했을 때 이 나타냐후가 이거는 미국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 소극적일 경우 이스라엘 내에서 그냥 알아서 끝낼 테니까 미국이 함께 하고 싶으면 함께 하고 안 해도 우리는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포르도 핵시설에 벙커버스터가 투하되기 전부터 계획됐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가지고 완벽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땡큐 안 됐을 시에 즉시 투입하겠다라는 플랜은 이미 짜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와 국제 여론전을 병행을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란 핵심 시설에 대한 침투 타격 작전을 최종 카드로 간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정이 다 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휴전한 상황에서 이란이 먼저 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사일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막 양쪽 국가에 대한 욕을 하면서 지금 감정을 표출했는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작전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간접 지원 아래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5101 부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끝낼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란과의 전면전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때처럼 이스라엘이 전격 작전을 수행할 경우 미국은 보통 배후에서 정보와 그 다음에 전자전, 위성통신을 지원하면서 이 성공을 끌어올리죠. 지금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직접적인 정면 충돌 대신에 이스라엘을 통한 간접 타격이라는 전술적 접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말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는 건 이스라엘 네가 다 하고 제일 센 거 그리고 뭐 진짜 필요한 거 내가 빵빵하게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시나리오는 수렴됩니다. 미국은 공습과 제재, 국제 여론전으로 이란을 압박하고요. 이스라엘은 5101 부대를 통해 가지고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구조로 수렴될 겁니다. 미국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본질적으로 저지하는 전략적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언제나 같은 교훈을 되새깁니다. 미리 타격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한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다시 그 교훈을 실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공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침투뿐이다라는 거죠. 이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죠.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이 북한에 대한 군사, 외교,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NK 뉴스는 말이죠. 미국의 이번 공습이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계산을 흔들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 다음은 북한에 대해서 공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